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프장 종중 운영 매각파 임원 해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까지 1, 2, 3, 4번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번, 6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7번, 8번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는 골프장 종중 운영 SPC 설립하여 종중이 운영하는 경우와 또는 위탁 경영 방법, 골프장 운영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매각파 임원 해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중의 정상 및 번영과 그 다음 기타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에 골프장 종중 운영인데요. 이거는 SPC 설립하여 종중이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 경영하는 방법, 골프장 수입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우선 선령을 용인 불당골에 선령을 훼손하여 수익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은 종중에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종중에서 PF 대출을 받아서 골프장을 개발했으면은 종중 번영에 크게 이바지했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종중에서 PF 대출해서 골프장 개발하면 참 우리 종중에 어떤 번영에 큰 어떤 이바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지 못해서 못내 아쉬운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 1번에 세연은 종중에 너무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검토를 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 시간에 세연의 계약 위반 2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 위반 20가지라는 근거로 계약서 제17조를 적용하여 해지 및 해제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제17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조항인데요. 1항에는 의리 3회 임대로 연체 시 또는 계약상 기존 계약과 변경 계약을 포함해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을은 모든 권리, 인허가권, 임차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며 자산은 가백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제17조의 1항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계약 위반 20가지라는 어떤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어떤 기준에서 그러면은 골프장을 종중이 운영했을 때의 종중의 상황은 어떨까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SPC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해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 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대출금 상환이 있는데 대출금 상환은 6년에서 7년이면 완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 수익이 연 120억으로 잡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130억이 순수익이 생깁니다.
120억 곱하기 6년이면 720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6, 7년이면 너끈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임대료 하면서 2번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종중의 번영인데요. 그래서 종중에서 대출금 상환도 하거나 연 120억에서 130억의 어떤 수익이 생긴다면은 이러한 어떤 수익으로 종중의 발전과 종원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원 복지 문제,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또 승조 사업이나 교육 사업, 문집 번영 등등, 이것도 종중규약편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중규약편에 제가 좀 많이 생각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분이 참 저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골프장을 종중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또 한번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 600년 전에 조상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말미암아 현재 와서 수익산물로 전환해 가지고 종중과 종호들에게 새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다행히도 지금 현재는 종중이 새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잘 운영하면은 종중이 새롭게 번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간 120억의 수익일이 생기니까요. 그걸 어떻게 잘 우리 종원들을 또는 종중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파 임원 해임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중을 파행으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종중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종중규약 제18조에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항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총회 의결사항으로서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여 매각파 임원 해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개괄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종토 매각파들이 종토를 매각하려고 종중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종중에 갖은 폐악과 해악을 끼쳤으며 조상님의 유산을 매각하려고 했으며 제세를 파괴하는 등 조상님께 불경했습니다. 종중에 또 분란을 일으켜 종원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종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시련을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토 매각파가 있는 한 종중의 정상화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책임을 묻고 해임을 하여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종토 매각파들이 종중에 끼친 폐해들에 대해서 이것이 약 한 10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요. 첫 번째는 이것이 유튜브에서 2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 집행부의 각종 비리 및 이권 개입 12가지 하면서 1번, 2번에서 2차례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제대로 좀 한번 다시 한번 들어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전체가 해당합니다. 12가지 비리 및 이권 개입, 업무상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고소권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실철거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조상님께 불경 및 명예를 실추시켰고요. 조상님의 위상과 종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자, 태자첨사 공포의 기운을 완전히 꺾어 놓은 자들이라고 봅니다. 정말 무참하게 우리 제실이 철거되었습니다. 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19년 매각총회 3회 등 종사를 엄청나게 어집했습니다. 참 그때는 2019년 매각총회 3회를 할 때요, 참 저들의 야욕을 알아차리고 몇몇 소수의 정원들이 매각을 막기 위해서 발벗고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정원들이 전체 알리느라고, 정원들한테 알리느라고 발벗고 뛰었습니다. 좀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절박했습니다. 진짜 한 장을 받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전화상으로 좀 산 내용을 알리고 하면서 정말 하는데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저 아슬아슬하게 막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금년도에 2021년 8월 30일 매각총회를 획책을 했거든요. 이사회를 10차례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매각 이사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여러 차례 10차례나 해가지고 매각총회를 획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이번 12월 22일 날 총회 날짜를 다시 이제 잡아 놓았다는데요. 그때 문제점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매각 총회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12월 22일 날 개최되는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종토 매각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하니까 종중에서는 이제 변명을 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매각할지 말지 여부를 총회에 붙여보는 것이다. 그냥 매각할지 말지 그 여부만 지금 상정해서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총회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찬성이 나오면은 다음 총회에서 가격 표시를 해서 다시 총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그것은요, 종언을 농락하는 거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이미 잘못된 소집 통지서, 위임장은 이제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내보냈으니까 거기에 안건을 다시 또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종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표시 안 됐다는 게 이제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자기가 인지하고는, 그럼 어떻게 변명해야 되냐? 다음 총회에서 그냥 매각할지 말지 그 여부만 이렇게 붙여보고 다음 총회 때 가격 표시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문제점이 있느냐 보면은요, 가격 표시가 없다는 것은 매각할지 말지의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적시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없는 겁니다. 가령 쉬운 말로요, 가격 표시가 없으니까 그럼 팔지 말지의 이 종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종중 토지를 100원에 판다는 것이 단돈 100원에 판다는 것인지 4천에게 판다는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없는데 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원들이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은 의사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고 종중의 위해 행위로서 배임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자행하고 연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 엉터리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당하게 정원들을 이렇게 둘러붙이고 농락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총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원들에게 많은 어떤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인데요. 이런 거는 종중의 위해 행위에 해당하고요, 명백하게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서 4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총유재산을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을 시도한다.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이 지금 현재 4배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느냐. 지금 뭐 620억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620억이라고 말해놓고, 종원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그냥, 매각한다, 안 한다, 그 여부만 물어본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현재 850억입니다. 그러니까 850억에 곱하기 이것을 4배를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400억을 받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600년의 전통을 지닌 종토이기 때문에 이거의 10배를 준다 해도 아주죠. 3조 4천억을 준다 해도 우리는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종토가 상징적이고 선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은, 지금 현재 회장은 9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665평에 대해서요. 그거 9배라면은, 거기에 기준에서 계산하면은 850억 곱하기 9배 하면은 이거 얼마 나옵니까? 7,650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을 시도하는 자체가, 이것은 명백하게 매임이라고 봅니다. 배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 소지통지서 위임장에 매각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미 배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년 보존 지역을 빼고 판다는 것은 불가하고 이건 위반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거를 자꾸 뭐 이상한 편법으로 막 이렇게 돌려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매각을 위한 종토 감정료를 3,700만 원을 허비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얼마 480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종원들을 기만하려고 이런 감정평가가 나오게 만듭니까?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종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감정료를 3,700만 원을 허비를 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종중의 위해 행위로서 배임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 여태까지 많은 제각 철거라든가 많은 잘못에 대한 어떤 비리에 대해서 전체 묶어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요. 종중 돈으로 또는 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임장을 매집해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참 부당하기도 하고, 또 종중 돈이면은 종토 매각하는 사람하고 매각파하고 종토를 수호하는 편에게 양쪽에게 공정하게 그 위임장 비용을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불가능한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자기네들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요. 금융 2018년 7월 13일 날 서리와 세영 간에 그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이명 교육으로 코가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가 끼어 있으니까 이들이 있는 한 세영과 그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임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7번째, 준공승인을 3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총통 매각을 위한 연장이고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사회에서 회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사회 위임도 없는 시 회장이 독단적으로 연장을 또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도 이거는 집행부의 회장, 부회장, 집행부 임원조차도 말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연장을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제외한 준공승인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감사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숨기고 있습니다.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서 30억이 종중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액으로부터 25억을 대여한 것을 그 종중이 차입한 것을 갚으라고 공문이 4차례 이렇게 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합하면은 55억이 됩니다. 그러면 55억이 종중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를 제대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중 사무실에 내용 증명을 2차례 보낸 후 장부에 대해서 모든 걸 밝히라는 내용을 보낸 후 그래도 이제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장부 회계 감사를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세연의 계약 위반 20가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전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파가 있는 한 세연과 소송을 벌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매각파 임원들은 종중규약에 의거해서 해임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위임장으로 종중을 장악한 이래 단 한 가지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도 잘했다고 하는 것들이 제가 손을 꼽으려 했다고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파 임원 해임 이유들을 앞에서 약 한 9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따로 내용별로 한 8가지 정도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태자점사 공파를 이렇게 얼룩지게 한 주체가 전 집행부와 현 임원의 매각파들입니다. 이 세연과 유착 및 결탁되어 매각을 시도했고 이들이 있는 한 세연과 소송을 벌일 수가 없다.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업자의 농락에 의해서 연어사가 부서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매각파들이 업자의 농락에 휘둘려서 연어사 제설을 부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완전히 태자첨상공파의 그 기운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태자첨사공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말 비참하고 좀 비통합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업자로부터 받은 그 돈으로 위임장 제도 때문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돈으로 위임장을 매집하여 임원이 된 자들입니다. 돈으로 산 위임장으로 임원이 된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이 되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 선정에 있어서도요,
반론을 제기하거나 따지는 이사는 임원 선출을 할 때 뽑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뽑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사들을 뽑았다고 봅니다. 돈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 잘 듣는 이사들만 뽑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들러리 거수기 허수아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이 뭔가 좀 따지고 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는 이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회장 총무가 이사들을 바보로, 그 녹취록 한번 쭉 읽어보면요,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히려 모든 정보를 가려버리고 지금 모르게 만드는 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종토 매각에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사들조차도 왜 팔아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사들이 스스로 왜 팔았는지 아는 이사가 별로 없다고 저렇게 이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2018년 7월 13일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코를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연한테 꼼짝 못하고 계속 매각을 획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연과 소송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매각파를 몰아내고 세연과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매각에 대한, 종토 매각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제대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제대로 아는 분들은 99%가 종토 매각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자들만 종토 매각을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각파는 수오퍼와 토론이라든가 또는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매각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서로도 제대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위임장으로 정중을 장악하여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요. 그래서 정말 종중이 엉망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돈이 개입되어 가지고 위임장을 사서 종중을 장악하고부터 이거 이러한 차들이 각종 이권 개입을 하면서 종중을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토 매각은요, 종원들의 뜻이 아닙니다. 팔아야 한다는 정당한 근거를 종원들에게 구두 설명이나 문서로 보인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집단에게 종중을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저들의 비리 세력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의정부파 종원들이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을 몰아내고 심판을 해야만이 종원들이 살아있구나, 종원들이 제대로 의식이 있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치욕을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몰아내고 심판해야만 종중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수치이고 치욕입니다. 이들한테 당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이고 치욕입니다. 이들에게 당하면 후순위에도 면목이 없습니다. 종원들이 이러한 진실이나 사실을 알고도 협조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고요. 종중이 위기에 놓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셔서 위기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태자청사공파의 종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사들은요, 참 이사들이 참 들러리라고 생각되고요, 참 제가 이 양식이 없고 의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상님을 섬기고 종중과 종원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종사를 어지럽히고 조상님에게 불공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고요,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무도한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 피해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존중을 맡겨둘 수 없으며 반드시 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잘못해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그 잘못한 것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일이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눈 닫고 봐도 꼽을 수가 없습니다. 종원들이 엄중히 살펴보고 있어야 합니다. 종원들의 관심이 저들이 못된 짓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7번째요. 공명정대하게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원칙과 정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나 자신도 내 자식 새끼를 할지라도 정당하게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태도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희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과 진실만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제가 사실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저들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호시탐탐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내용이 그 고소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내용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소 고발을 취하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책임을 지고 싶어서 미칩니다. 절대로 고소고발을 취하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다음에 절대로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삶의 태도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요. 또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내 인생을 헛살은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상님을 공부하면서 조상님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태도로서 2, 3년 봉사할 각오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각오로 임했다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저는 지킵니다. 제가 실수를 하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태로서 저는 감옥도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잘못을 하여 감옥에 갈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실수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질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인생을 헛사는 것이고 제 스스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실수한 것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매각파들은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지금은 우리 의정공 종중은 화합의 미덕보다 정의를 강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게 이준 다음에 이제 화합과 화목의 덕목을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화합과 화목보다는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관용이나 포용이라는 덕목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용과 포용은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나올 때,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자세가 나올 때, 그때 관용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화합과 화목, 관용과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불의와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종중에 기강이 다 무너집니다. 자, 8번째요.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종중이 바로 서려면 책임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종중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깊이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합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매각파들이 스스로 모든 잘못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면서 직을 내려놓고 물러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책임을 물어 사법정의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알맞게 그 판단을 내릴 겁니다. 거기에 응당의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정의롭습니다. 그래야 종중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일가님께도 전해 주십시오. 다른 일가님께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핸드폰에 있는 일가님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안내 문자를 제가 직접 보내겠습니다.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10-3402-0984입니다. 좀 제가 바빠서 전화는 받지 못합니다. 좀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을 이렇게 일가님들 명단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분들께 한꺼번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현재 한 2,600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현재 연안이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로 주십시오. 초대를 원한다고 문자로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요. 의견을 올릴 수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의전공 종토수호 하면서 여기에 문자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채널을 열어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터치하면 구독 중이 되고요. 그 옆에 이게 종이 있습니다. 종에 여기가 터치를 하면은 요 세 가지가 뜨는데 전체에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막 구독이 됩니다. 뭐 구독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문자를 따로 보내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좀 많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